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벌써 금요일인데요. 오늘도 저희와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해외 선물의 장과 함께 빠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세계는요,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9명의 마스터가 기다리고 있는 해외 선물 전략을 직접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 눌러주시면요,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연결이 되니까요, 이 부분 바로 실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신세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려 있습니다. 참여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도 하고 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실시간 바깥에서 또 유튜브로도 시청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채팅방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신세계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그리고 해당 가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인데 원래 금요일 장에는 조금은 좀 심심하다 싶을 정도로 또 장에 안 움직이는 시간도 있고 또는 이런 뭐 불거지는 이벤트로 인해서 다른 어떤 날보다도 많이 움직이는 날일 수도 있어요. 최근에 뭐 대외적으로 이슈가 많은 만큼 오늘 시장도 참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신세계 함께 해주실 출연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준식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송준식 해설입니다. 네. 드디어 디데이입니다, 오늘. 예, 이번 주 잭슨홀만 바라보면서 시장이 흘러온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내년도 2018년도 정책 방향을 좀 결정짓는 어떻게 보면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하는 게 9월, 10월 사실 ECB나 FOMC의 그런 결정들이 아마 오늘 잭슨홀을 시작으로 해서 그 지표들이 이어지면서 좀 내년도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이런 힌트들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여튼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11시 옐런 의장 발표가 있으니까 그 발표부터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네요. 이번 잭슨홀에 대한 그 내용이 다음 연도죠. 2018년도에 대한 그런 정책 기조와 좀 연이어질 거를 생각을 하면은 참 중요한 시작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송준식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겠고요. 이어서 윤희라 캐스터도 함께 하도록 하죠. 윤희라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윤희라입니다. 정말 변동성이 큰 시장이 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또 투자 잘하시면 좋은 수익 많이 내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오늘 저희 신세계 함께 시청해 주시면서 좋은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 무엇보다도 또 잭슨홀 미팅에 대한 이런 기사들 또 실시간으로 가장 오늘 또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윤희라 캐스터 오늘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요일 밤 해외 선물 전략을 중점적으로 함께 해주실 마스터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그 마스터를 확인하시죠. 2017년 여름 해외 선물 투자자들을 위한 빅데이터 트레이딩 솔루션 프로그램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 LG 시스템 마스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일단 제가 평소랑 다르게 머리가 내리고 왔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KBS 생방송을 하다가 바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색다른 이미지가 느껴지실 거예요. 오늘 색다른 매매법들도 함께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히나 또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LG 시스템 마스터와 2시간 동안 함께 하겠고요. 마스터님 너무 바쁘셔서. 네, 저희 큰일이네요. 다음 주에도 일본 네. 출장을 넘어가고, 네. 그리고 내일도 바로 강연회가 있어가지고, 좀 굉장히 스케줄이 빡빡합니다. 그런데 또 서울대는 TV에서 3일 만에 또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많은 분들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열심히 나왔으니까요. 내일 바쁘지만 또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많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네. 재밌게 좀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시점인 만큼 또 중요한 분과 함께 여러 번 함께 하는 거니까요. 네. 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시스템 마스터와 오늘 2시간 동안 해외 선물에 대해서 전략 세워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집중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1부에서는 4가지 이슈를 점검을 해보고 있습니다. 업앤다운으로 4명의 의견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오늘 이슈는 어떤 것들이 떴는지 화면 통해서 먼저 이슈들 확인합니다. 네, 오늘 퓨처스 이슈 토크 이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유로 FX입니다. 역시 잭슨홀 연설 당일 긴장감 고조로 인해서 자, 오늘 장의 거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옌입니다. 단기 급등 가격 부담감에 하락세로 전환한 옌인데요. 자, 지금도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옌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크루드 오일입니다. 미국의 정유 공장 가동 차질로 인한 수요 감소로 감소 우려로 하락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지금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47.6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골드입니다. 역시나 잭슨홀 미팅 결과를 앞두고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골드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네, 오늘도 4가지 이슈 준비했습니다. 정말 시장에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이런 뜨거울 때 어떻게 해야 이제 손을 대지 않고 잘 지나갈 수 있는지 또는 이런 뜨거운 시장을 어떻게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비법들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오늘 저희와 함께 의견들 조합을 해보시면서 전략 세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역시나 유로가 첫 번째로 이슈가 뽑혔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가격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로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1818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너무 어렵죠. 항상 유로는 제가 이번 주에 어렵다고 했는데 자,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마스터님도. 네, 윤희라 캐스터. 네. 저만 어렵나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지금 3대1로 나왔네요. 마스터님만 지금 다운을 들어주셨고요. 저희 3명이 업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님의 의견은 마지막에 들어보도록 하고, 먼저 외신들 뉴스, 어떤 뜨끈뜨끈한 외신들이 나왔는지, 네, 함께 보도록 하죠. 이니라 캐스터. 네, 외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마리오 드라기의 발언을 좀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 드라기 지금 Next Steps for Monetary Policy in Eurozone이라고 해가지고요. 근데 지금 속보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잠시 뒤에 제가 전달 다시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먼저 저희 해설위원님 말씀 들어보시면 낫겠네요. 갑자기 급박해졌어요. 네. 아니, 이니라 캐스터 지금 빨리 확인하고 싶나봐요. 급박해져가지고. 제가 빨리 받을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제가 얘기를 먼저 좀 할까요? 네. 일단 유로 흐름 오늘 좀 주의하실 점이 옐런 의장이 지표를 보면 11시 연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잭슨홀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브리핑을 하는 시간인 거고요. 그리고 새벽 4시에 드라기 총재 발표가 있어요. 새벽 4시. 예. 그래서 사실 유로는 당연히 옐런 의장이 연설을 시작할 무렵부터 변동성이 커지긴 하겠지만은 일단 새벽 4시에 또 한 번 변동성이 좀 크게 본격적인 변동성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고요. 드라기 총재의 입장에 굉장히 감정이입을 해서 한번 내가 드라기 총재라면 어떨까?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네. 그런데 6월 달에 이미 한번 실수를 했죠.
예, 시장이 너무 빨리 이런 멘트들을 내놓으면서 유로 강세를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로가 지금 너무 강한 채로 유지를 하고 있어서 사실 물가나 경기와 관련된 지금 서베이 지표들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에 만약 계획대로 뭐 이렇게 자산 축소를 해 나간다라고 하더라도 9월, 10월 22 정책회의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네. 특별한 액션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특별한 액션을 하지 않으면은 드라기 총재가 양적 완화를 지속하겠다. 지금까지의 ECB 스탠스를 좀 더 이어가겠다라고 정말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말하는 걸 시장에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6월 달의 멘트를 믿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추가 강세가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네, 추가 강세에 대해서 한 표를 더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하는 동안에 안전자산이죠. 옌과 그리고 골드가 단기 급등을 좀 시도를 했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 급등세가 지금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단지 잠시 이렇게 소위 말해서 튀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지를 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옌이 정말 빠르게 올라가서 저도 시장 흐름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좀 검색을 하고 또 저희가 전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유로 FX에 대해서 저도 업을 들었는데요. 저 역시 지금 하방 쪽으로는 열려있는 그런 재료들이 저는 글쎄요 좀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있다고 해도 그 재료가 제대로 먹히지가 않는다라는 그런 시장에 대해서 분위기를 좀 봤는데 역시나 뭐 오늘 잭슨홀에 대한 그 발언이 중요하겠지만 일단 이 가격대에서 많은 재료들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가격대를 지지한다는 거는 일단 하방 쪽으로는 좀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도 상방으로 오늘 이 강보합권에서의 흐름을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에 한 표를 더 얹었습니다. 자, 이렇게 유로 FX에 대해서 함께 분석을 도와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제 마스터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다운을 드셨어요. 네. 네네. 어떤 의견이신가요? 저는 솔직히 얘기를 드리면은 네. 지금 8,400선을 돌파하면은 추가 상방이 나올 수 있다고는 봅니다. 네, 지금 당일 차트상으로는. 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잭슨홀 때 베팅을 하는 거를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일 베팅은 그쵸. 웬만하면 빠져나오시는 게 좋고요. 특히 금일장이기 때문에 오늘장에 물리신 분들께서는 특히 거래가 좀 어려워지십니다. 그래서 단기적 관점으로 드리지 않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금 드라기 총재가 일단 상방에 대한 이슈를 발표를 하죠. 발표를 하지만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누르는 정책들을 발표하겠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큰 흐름 차트상으로는 매도세로 꺾였다가 최근에 네. 일주일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방 쪽에서도 매집세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1, 2주 정도는 상승세로 올라갈 수 있지만 큰 흐름상으로는 결국에는 드라기 총재가 다시 눌러줄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오르는 그 방향성을 드라기 총재의 발언으로 좀 다만 데이 가격대를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지금 네. 오르는 관점이 맞고요. 지금 네. 8,400선의 마지막 저항선이 있었는데 네네. 저희가 신세계로 어제 8,400선에서 매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래요? 단기적으로 네. 지금 150까지 수익선, 250틱 정도, 50틱 정도 수익선을 봤는데 네. 지금 다시 치고 올라가 주면은 8,400선 돌파 시 추가 상방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다만 이따가 4시에 드라기 총재 발언이 있기 때문에 이때 청산 물량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18270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8270이 8400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8400에서 매도 네. 포인트를 드렸었는데 네. 이미 그 포인트는 끝이 났고요. 수익 청산으로 끝이 났고 네. 지금 포인트에서 재터치를 들어가면은 돌파 포인트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안전자산이 오르면서 유로도 같이 좀 네. 지탱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마스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실 지금 유로 이 가격대라면은 좀 눌러주는 멘트를 해주면 좋죠. 그죠. 그런데 저는 사실 좀 상방을 계속 들었던 이유가 그럴 과연 용기가 있을까? 그럼 또 스탠스가 또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기가 약간 문제네요. 그랬는데 네. 사실 마스터님 얘기대로라면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유로를 한 번쯤 여기서 눌러주고 9월, 10월에 다시 좀 축소 관련 발언을 해주는 게 원래 조금 정상적이고 저희가 약간 상식적인 행동이죠. 네. 이런 기조 안에서 지금의 흐름도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윤희락 캐스터가 지금 속보를 또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뉴스가 눈에 띄었어요?
네, 뭐 사실 사람 마음이나 뭐 발언이나 나와봐야 아는 거지만 정말 재미있는 게 외신 쪽에서도 지금 이 뉘앙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서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 좀 살펴보자 하면서 눈치 보기를 하는 게 좀 눈에 띄는데요. 먼저 BBC 라이브죠. 방금 전에 올라온 거에 따르면은 지금 뭐 드라기 관련해서는 굉장히 뭐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 Central Bank had no choice but to step in with this experimental policies.라고 해가지고요. 뭐 경기 부양책 관련돼 가지고 이런 이슈들을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은 아니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9월 달일 것이다라는 게 아무래도 좀 많이 좀 집중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고요. 9월에 그런 발언이 이어갈 것이고 오늘은 좀 스무스하게 넘어갈 것이지만 그동안에 유로 같은 경우에는 좀 하향 평가를 받아왔던 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라고 좀 보여지네요. 단기적인 상승 추세라는 그런 뉴스 분석을 네, 놓았습니다. 일단 뭐 윤희라 캐스터가 이렇게 알기 쉽게 전달을 해드리는 거죠. 그 전에 분석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 많은 외신들의 뉴스를 좀 집합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유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상승 기조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유로화 지금 안전자산이 올라가고 있는데 완전 어마무시하네. 그렇죠. 네, 제가 주문 오류가 난 건지 왜 그러냐면 N이나 네네. 신영국채가 네네. 뭐 흐름이 같은 상방을 따라가긴 하는데 이렇게 뭐 가파르지 못해요. 골드처럼. 네, 골드는 그래서 지금 상승세가 계속 유지되고 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눌려졌잖아요. 네, 순간적으로. 한 이 정도 변동폭에서 네. 다른 상품들이 안 움직인다면 네. 시장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뭐 이런 주문 오류 부분이 조금 발생했을 그래요? 수도 있다는 거를 네.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3달 전에 한번 그랬었죠. 1297을 그냥 영국 딜러가 그냥 네. 보고 그 가격을 보고 그냥 찍었어요. 찍고 맞아요. 네, 엔터를 네. 쳐서 네. 순간적인 변동폭이 한 오후 4시인가요? 그때 네. 있었죠. 그 빼핑거리라고 부르던가요, 그거를? 주문 오류를 잘못해가지고 뭐 손이 통통해서 그랬다고 네. 막 네, 그렇게 네. 말씀해 맞습니다. 주셨었는데 잠깐 치고 들어가면은 네. 제가 네. 아까 방금 전에 신세계로 1300선에서 매도 신호를 드렸었어요. 네. 지금 포인트 한 30틱 정도 지금 수익 포인트 나 있는데 지금 신세계 거래하시는 분들 1300에서 들어가시는 분들 수익 청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30틱으로 깔끔하게. 지금 매수로 포지션을 주셨던 거예요? 아니요, 매도로 매도로? 1300선에서 드렸었고요. 지금 1300에서 26틱 정도 가 있는데 네. 저는 이제 30틱 기준으로 청산 신호 드렸고요. 지금 네. 포지션 홀딩하고 계신 분들도 깔끔하게 26틱에서 청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멀티 마스터세요? 네. 방송과 그럼요. 아니, 바쁘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에지 시스템 마스터. 지금 신세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셨던 분들이라면은 지금 에지 시스템 마스터의 이 전략을 받으셨고 또 이 방송 보시면서 지금 목표가에 대해서도 함께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로 FX에 대해서 네 분의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흐름이 나왔던 옌입니다. 단기 급등 가격 부담감이 하락세로 전환을 했다 하지만 방금 전에 좀 단기 급등이 나오면서 그 하락폭을 조금 좁혀졌는데요. 그래도 전거래를 대비해서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옌입니다. 자, 지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준비되셨나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모두 업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방금 전에 흐름이 많은 영향을 미쳤을까요? 궁금한데요. 네, 어느 분부터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윤희라 캐스터, 네, 바로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뭐 재패니스 얘는 사실 어제장에서 빠질 사실 요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0.2% 빠지면서 거래가 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다른 안전자산과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해서 살짝 상방으로의 흐름이 좀 보여지네요. 네네. 옌 같은 경우에는 뭐 안전자산이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뭐 혼자서 역류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송준 씨 해설위원님은 어떠세요? 저는 늘 말씀드리는 대로 시장은 지금 물가 쪽에서 완전한 뭔가 이런 증거를 찾지 않는다면 계속 금리 인상은 힘들다. 자산 축소도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로 밀고 갈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고 옐런이 오늘 갑자기 나와서 자산 축소에 대한 언급을 아주 구체적이고 타이트하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타이트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다음 주 이제 GDP 있고 뭐 소비 관련 물가 지표들 있고 그 다음 주 또 물가 지표들도 나오죠. 그리고 뭐 월말, 월초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표들에서 근거를 조금 찾아서 확인하고 들어가지 않을 것인가.
왜 그러냐면 지금 옌, 골드, 10년 국채는 다 똑같은 안전자산으로 네. 3인방으로 묶어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조금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골드가 지금 단기 상승하는 게 어떤 이유에선지 한번 조금 뉴스를 더 좀 맞아요. 수집을 해봐야겠는데 네네. 너무 궁금하네요. 네네.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옌에 대해서는 안전자산 3인방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 역시도 같은 의견입니다. 최근에 여러 총재들의 발언이라든지 시장 기조에 대한 부분이 어느 한쪽으로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가지를 못하는 것 자체를 좀 리스크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시장이. 그래서 일단 그 리스크를 안전자산 쪽으로 힘을 모으고 난 후 뭔가 똑부러지는 결정이 난 이후에 저는 그 이후 다른 추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제 가격대가 그 전날에 상승했던 그 반납을 계속 그 상승분을 바로 반납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또 매수세가 몰릴 만한 구간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함께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골드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옌이 홀로 빠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한 표를 더 얹으면서 오늘의 업을 들었습니다. 자, 옌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 들어보고 있는데 마스터님의 의견도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의견이세요? 지금 옌이 반등 보이고 있는 거는 기술적 네. 반등 정도로밖에 볼 수 없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지금 9,120선에서 지금 지지 라인이 과거부터 계속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 동일 단가인 9,120 선 바로 위, 한 티 위인 05에서 역지지선을 계속해서 한 8번 이상 만들고 나서 네. 기술적 반등을 보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완벽하게 매수다라고 보실 수는 없고요. 지금 9,120선이 붕괴될 경우에는 장기 추세로 매도 관점으로 꺾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 금일 관점에서는 여기서 지지 포인트가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잭슨홀 미팅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매도로 보긴 좀 어렵다라고 관점에서 네. 단기적 지지세로 지금 매수 포인트를 드렸던 거고요. 네. 지금 9,120선이 무너지고 나면은 매수를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그런 시장적인 흐름도 추세도 그렇고 또 기술적으로도 분석했을 때 이제 9,120선이 붕괴가 된다면은 그 이후는 이제 하방 쪽으로 열려는 있지만 그 9,120선을 지지를 하고 유지를 하는 상황에서는 매도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그런 분석이신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뉴스를 하나를 살펴봤는데요. 네네. 옌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좀 낙관적으로 좀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안전자산이나 다른 크게 오를 만한 상품들이 있는데 옌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 수준에 그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옌을 그렇게 크게 상품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그냥 유로나 S&P 같은 것들이 이제 발언이 나오면서 크게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윤라 캐스터 말은 일단 매매 포인트가 나오는 좀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다.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옌에 대해서 저희가 또 다양한 의견 분석을 도와드렸고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음 이슈는요,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은 최근에 다양한 이슈와 재고 발표도 있지만, 그 제한된 가격대에서 돌파가 나오지 않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현재 가격대는 47.51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수요일 날에 나오셨죠, 해설위원님. 네, 그때가 그 원유 재고 발표 때가 47.7 이렇게 달랐잖아요. 지금 같은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같은 레인지에서. 네네, 맞아요. 48불대에서 결국에는 그때 얘기했던 3040을 찍긴 찍었는데 네네. 50을 넘지 못하고 또 다시 내려왔어요. 맞아요. 예. 네, 자,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크루드 오일 오늘장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지금 3명은 업을 들었고요. 마스터님은 지금 반반이신 거죠? 네네. 자, 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거랑 같은 의견이에요. 제가 요즘 지난주와 이번 주 최근의 크루드 오일은 이 박스권에서 절대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다. 각 이슈가 팽팽하게 맞붙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서 뾰족한 그 다른 상승 모멘텀이라든지 하락 모멘텀이 있지 않은 한 나오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항상 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7.52달러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는 48달러 초반까지 그 정도까지 위쪽으로 보고요. 제한적인 상승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그런 분석을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송지식 해설위원님 네, 역시 업이시죠? 네. 간단하게 그냥 기술적으로 봤어요. 네. 하단으로 47
40불 초반대까지 네. 뭐 지금 한 4, 50틱 정도 남았고 상단으로는 한 48불 중반대까지 지금 100틱 정도 남았죠. 상단으로 더 많이 열려 있어서. 네. 예, 그리고 뭐 태풍 하비가 온대요. 12년 만에 최강이라고. 하비. 예. 네. 그래서 뭐 텍사스 쪽 걸 비롯한 뭐 쿠싱 지역까지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튼 정제소들이 가동이 중단된다고 하니 네. 뭐 이런 조금 계절적인 요인을 한번 좀 계절적인 요인을 요인. 근거로 한번 베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완전 플러스 이런 계절적인 요인까지 해서 상방 쪽으로의 그런 재료가 지금 남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짚어보고 있습니다. 윤희라 캐스터 어떤 이슈 있나요? 네, 방금 안 그래도 이 계절 관련해가지고 뉴스 하나가 전달이 되어 왔는데 딱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참 좋은데요. 그 합의 관련해서는 사실 어제 그 합의 때문에 정유 공장에서 크게 영향을 받아서 뭐 오일 관련된 이렇게 이슈가 불거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텍사스에서 지금 이곳이 굉장히 에너지 컴퍼니스가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인데 지금 잘 본인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하게 대비를 마쳤다라는 이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폭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합의 관련해서는 자기들이 알아서 잘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따로 걱정하지 않아도 오늘은 이렇게 상승 흐름이 이어가지 아직 않을까 안 싶네요. 지나간 거죠?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항상 자신감을 보이고 있네요. 네네. 네, 항상 태풍이 올 것이다라고 하면은 그게 정말 불안에 떨고 있는데 비켜서 지나갈 때는 정말 다행인 거고요. 네. 하지만 큰 피해라든지 정말 제대로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은 그 불확실성이 너무 클 텐데 자, 일단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마스터님은 이 반반의 의견을 주셨어요. 궁금한데요. 네. 지금 차트 분석상으로는 네네. 매도세 그리고 가치 분석상으로는 매수세를 양방으로 드렸고요. 지금 핵심적으로 제가 중립을 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베이커 휴즈 굴착 장비수 저번 주에 매도세로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꺾여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일의 상방 모멘텀을 부여를 시켰고요. 그런데 내일 바로 정확히 얘기하면은 새벽 2시죠. 예, 오늘장 새벽 2시입니다. 예, 새벽 2시에 또 추가적인 발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베이커 휴즈 굴착 장비수가 떨어진다. 그럼 오일의 추가적 상방 모멘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네, 아까 제가 새로운 기법을 좀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지금 48.50에서 과거의 베이커 휴즈 굴착 장비수 발표 이후 지지 흐름을 보인 다음에 매도세로 큰 흐름으로 꺾였습니다. 그죠? 네, 지지 흐름을 두세 번 연속적으로 계속 보인 후에 꺾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정확하게 48.50에서 고가를 만들고 빠졌습니다. 그럼 이렇다는 거는 기존의 지지 흐름을 보이던 기관들의 반대 기관들이 48.50에 매도세 베팅을 걸었다라고 깔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48.40에서 매집 물량을 블로킹을 걸고 매도를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매도를 지금 걸고 있는 기관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상태고요. 40에서 50 사이에. 네. 그래서 그 라인을 뚫긴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볼 때는 매도로 보는 게 맞지만 지금 당장 새벽 2시에 모멘텀 상으로는 상방을 줄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중립적으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관점을 드립니다. 일단 그러면은 48.50과 48.40 이 사이에서 이제 매도 물량이 좀 많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가격이 48달러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렇다면은 이 매도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뭐 기관들이나 그런 매집 기관들이 좀 올리는 뭐 그런 게 있나요? 올린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매수로 네. 이제 가격대를 좀 올려서 이제 매도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래를 하게끔 그런 이렇게 작용도 되나요? 그러니까 매도의 가격을 좀 더 블로킹을 올린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매도를 올릴 가격은 그 모멘텀이 있으시죠. 왜냐하면은 이 기관들 입장에서는 네네. 물론 단기적으로 매도 추세로 블로킹을 걸어서 매도를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가치평가상 내일장에 변한다. 상방적으로 모멘텀이 변한다. 굳이 매수 쪽으로 가치평가가 변했는데도 매도 물량을 보유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좀 더 올려서 블로킹을 들어가겠죠. 가치평가가 변하면은 네. 단기적 차트를 이길 수 있는 건 가치평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트는 가치평가가 반드시 이긴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좀 상세한 뷰와 함께 가격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뭐 크루드 오일 시장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늘의 시장 분기적으로 좀 잘 끊어서 이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까지 이슈를 좀 점검을 해 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이슈도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급등했던 골드입니다. 자, 골드 지금 1297.5달러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해서 0.83% 상승한 이 폭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화면을 통해서 호가창과 그리고 차트도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차트는 지금 분봉으로 보여드리고 있죠. 자,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골드도 역시나 오늘 함께 하도록 하죠. 자, 준비되셨나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역시나, 아니죠. 윤희락 캐스터 이렇게 잘 보여주세요. 어떤, 업이죠. 네, 맞습니다. 역시나 만장일치가 나왔는데요. 자, 골드는, 이 흐름에서, 네, 조금은 예상이 됐었는데, 어느 분부터 할까요? 송주시 해설위원님, 네. 골드의 하방 요인이 무엇일까? 저는 차트보다는 펀더멘탈 얘기를 주로 하러 나온 해설위원이기 때문에 계속 네. 이런 펀더멘탈 얘기를 하는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네. 예. 하방 요인이 뭘까? 트럼프노믹스거든요. 사실 제조업위원회, 정책전략 포럼, 인프라위원회, 이런 것들이 다 백지화됐어요. 그게 사실 유로와 그 안전자산을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인데, 지금 9월 달에 그러면 하나 남은 게 이제 법인세 인하랑 금융규제 완화, 이쪽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게 통과가 된다면은 안전자산 힘이 조금, 아무래도 연준 눈치를 지금 보는 상황이지만 조금 약해질 수는 있죠. 근데 거의 공약이 지금 당선되고 6개월 동안 거의 지켜진 게 아무것도 없다. 예, 안전자산을 하방으로 좀 줬던 트럼프의 사실 영향력이 정치적인 부재도 사실 크다고 보고요. 오늘 당일로만 따지면 아까 옌에서 말씀드린 그런 기조와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예, 결국에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 동안 있을 주요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시장은 움직일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상승을 들었습니다. 역시나 옌과 이 골드 연관성은 워낙 많은 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저 역시도 옌과 같은 그런 흐름에서 오늘 골드를 들었는데, 골드라든지 크루드 오일 많은 분들 좀 거래를 하셨더라면 추세를 잘 탄다라는 그런 부분 특징은 좀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드 오늘 추세가 나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오늘의 이 흐름이 상승을 주무실 수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예. 네. 그래서 이 추세는 거스를 수가 없다. 오늘은 이대로 쭉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상승세라면은 전 1300은 한 번은 좀 찍고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이 정도의 강한 상승세라면요. 항상 그 시장을 보실 때 가격대도 보셔야 되지만 이 시간대 어떤 이슈가 불거져서 그 힘의 강도를 좀 느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함께 좀 확인 좀 해보시라고 그 말씀을 좀 첨언을 드렸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옐런 의장 연설 전에 무언가 힌트를 어디서 얻었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도 조금은 해봅니다. 그렇죠. 예. 왜냐면은 그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게 워낙 좀 발언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금리 인상을 하냐 못하냐에 결정될 때 하는 총재의 넥타이 색깔까지 봐요. 맞아요. 예, 맞아요. 있어요. 예, 약간 그런 데서 조금 힌트를 얻었을 가능성도 좀 보이네요. 맞습니다. 네, 넥타이 색깔이 이런 계열이면은 어떤 발언이더라. 이런 통계도 나와 있더라고요. 자, 골드 저까지 좀 의견을 들어봤고, 마스터님,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제가 아까 1300선에서 매도 포인트를 드렸던 이유가 1300선 자체가 이제 가치평가상의 저항선이기 때문에 가치평가상의 매도를 드렸던 거고요. 지금 상태에서 수익 포인트가 많이 나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저항을 좀 받고 지지를 받고 살짝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아까 매도 포인트 청산 포인트를 제가 30틱에서 드렸죠. 그 이유 자체가 빠르게 좀 더 치고 내려가 줬어야 되는데 지지 포인트를 보이고 있다는 거는 다시 한번 재조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청산 포인트를 좀 먼저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매집세가 지난 3, 4일 동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방송 출연했을 때 제가 86.3에 대한 돌파가 일어나면은 골드는 매도 추세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86.3을 돌파를 안 하고 지지 포인트로 전환한 다음에 계속 지지를 보이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방에 대한 매집 부분, 매수에 대한 매집 부분이 계속 살짝 있기 때문에 이 라인들을 전부 다 뚫고 내려갈 때까지는 매도를 보시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위에서 가치평가상 저항선이었던 1300선만 매도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단기적으로 가치평가상 라인에서는 저항을 단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금일장에 지금 옐런 발언을 앞두고 있고 실질적으로
1400선에서 지금 저항을 받았는데 옐런 발언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JP모건 쪽에서도 안전자산 부분은 상방 쪽으로 평가를 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때 장기적 가치로는 한 번 더 도전이 일어나야 정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상승 시에도 매도 관점이신 것도 같아요. 상승 시에 이제 더 이상 네. 매도 관점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1300선에서 한번 저항을 받았는데 네. 저항받은 틱수가 굉장히 짧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네. 강하게 저항선으로서 작용하기가 이제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정말 이게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그 뚫기 전에 그 힘의 강도를 또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상승 시 매도 관점에 대한 뷰는 이제는 네, 유효하지 않다라는 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윤유라 캐스터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뭐 골드나 안전자산 3인방은 지금 아무래도 뭐 스피치 기다리면서 좀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1300은 넘을 것 같기는 한데요. 더 크게 오를 수도 있는 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제한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게 지금 게리 코언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제넷 옐런의 그 후임자로 지금 뽑히고 있는 사람이고 현재 트럼프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 제넷 옐런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이제 나오고 난 후에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세제 개혁안 통과를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겠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텍스 리폼 관련해서 활동을 시작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S&P 500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고 게리 코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발언을 좀 자신감 있게 나왔다는 게 아무래도 제넷 옐런도 미국의 정부와 좀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시각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변동성이 클까요? 골드가 저희가 이제 윤희락 캐스터 딱 이야기 듣는 순간 약세로, 네, 82까지 지금 눌리고 있습니다. 1282.7달러고요. 지금 마이너스 0.34% 빠진 가격대이기 때문에 좀 전에는 한 0.89, 90 정도의 상승세였거든요. 합하면 1%가 조금 넘는 그런 변동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빠진 가격대에서 빠르게 좀 회복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다들 좀 네, 헷갈려. 지금 네네. 제가 86.3에서 돌파매도 신호를 지금 예전부터 드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6.3에서 돌파매도 들어가신 분들은 쭉 청산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네. 네. 풀 그 가격대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1286.3 돌파에 대해서 네. 돌파 일어날 경우에는 그때부터 매도 포인트로 깔끔하게 스탑으로 진입하셔라. 그 다음에 네. 단기적 돌파기 때문에 빠르게 청산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바로 빠르게 수익권에서 청산을 들어가시면 되고요. 지금 내려간 틱수가 1.8까지니까 약 40틱 좀 넘게 더 내려갔죠. 그래서 깔끔하게 수익 포인트 청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합권까지 아니 이런 변동성이라면은 마치 유가가 재고 발표 때 같은 그런 변동성이잖아요. 해설위원님. 이 증거금을 생각하면 네. 어마무시한 지금 변동성이에요. 원유보다 금이 증거금이 더 크죠. 네. 네. 그리고 네. 레버리지가 조금 더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네. 지금 자금이 잠시만요. 자금이 얼마만큼 왔다 갔을까요? 지금 보합권까지 오고 있는데요. 다시 약세로 밀리고 있는데 아니 이런 흐름이 골드에서 지금 저희가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드릴 거라는 생각은 저도 되게 오랜 시간 이제 해외 선물을 함께 중계를 해드리면서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관점을 가져가실 때 네. 매도의 관점 그리고 매수의 관점 둘 다를 항상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86.3은 기존의 골드의 지지 라인이었기 때문에 이 라인이 붕괴되면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항상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되지만 가치평가상의 라인 혹은 차트상의 라인들, 그 라인들이 붕괴되면 그때부터는 포인트가 변한다라는 관점을 두 가지를 항상 다 뷰를 갖고 가셔야 이렇게 매도로 급하게 떨어질 때도 또 수익 청산을 또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데요. 그리고 제가 지금 네네. 좀 하나 확인을 네네. 하고 싶은 게 기자회견 시작을 아직 안 한 게 맞죠? 네, 아직까지 예.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예. 게 아닌 게 그 어떤 힌트를 얻었다고 그 말씀을 먼저 해설위원님께서 네네. 해주셨잖아요. 저는 그 게리 코엔이라는 이 사람의 발언에 따라서 지금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 옐런의 그 다음. 네, 후임자인데 네네. 제가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 미국의 에코노믹 관련해서 미국의 뭐 정부 관련된 모든 세금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담당자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게리 코엔이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 골드나 아니면 S&P 관련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추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어느 정도 이렇게 시그널을 보낸 거고 거기에 따라서 크게 반응을 보인 걸로 좀 파악이 되네요.
그래요. 와, 순간적으로 지금 170틱을 움직였어요. 맞아요. 170, 180, 한 거의 200틱 가까이를 위아래로 흔든 다음에 지금 50틱 정도를 약세요. 다시 끌어올렸는데 네네. 와.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네.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일단 금융 종목에 포함이 되죠. 골드도 상품 선물이지만 정확히 얘기하면은 오히려 통화나 지수 종목들보다 더 금융 종목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옐런 이장이나 지금 옐런 이장 발언이 11시에 예정되어 있죠. 옐런 이장이나 혹은 드라기 총재 발언이 예정되어 있을 때 실질적으로 그 전에 강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세상의 돌파 포인트 외에는 웬만하면 모든 포지션들을 빠져나오시는 게 리스크 관리상으로는 안정적입니다. 네. 그 부분을 반드시 좀 유념하셔서 경제지표 발표가 있을 때는 포지션이 빠져나오셔야 된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변동성을 누구도 가늠할 수 없고 그 안에서 살아남는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좀 방식이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골드에 대해서는 이런 변동폭은 최근에 저희가 원유 재고 발표 때도 이제는 그런 변동성이 이제 안 보이는 것 같다. 최근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돌아갔던 변동성이 골드로 돌아왔네요. 와, 오늘 이 흐름은 잠시 후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분석도 함께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는 어느새 다시 1287.7달러, 8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다시 좀 눌리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이렇게 메인 이벤트 전에 시장이 크게 한 번씩 움직일 때가 있는데 이런 걸 또 참고하실 게 이 레인지 안에서 사실 또 메인 이벤트 그러니까 옐런 의장 연설이 시작되면은 이 레인지 안에 지금 1300에서 1280 사이 안에서 거의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일 뭔가 트레이딩 포인트로 좀 참고하실 만한 좀 중요한 또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네네. 또 뭐 다른 뉴스 있나요? 네, 뭐 골드 관련해서 뉴스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찾아봤는데 그 골드가 지금 현재 physical gold might be the best hedge against global uncertainties라고 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질 때에는 골드가 물론 굉장히 좋은 해지 상품이 되기도 하지만 좀 장기적인 텀으로 봐야지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수 상황도 한번 볼까요? 지수가 어떻게 흘러갈지. 자, S&P는 대장을 15분이나 전했는데 지수를 볼 지금 그럼요. 네. 지수는 정신이 없었네요. 네, 지수는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2446.75 포인트입니다. 자, 골드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지수는 지금 뭐 움직임이 그만큼 연동되지는 않고 있고 오늘의 주인공은 아니죠. 네. 혹시나 이렇게 골드에서 다른 종목이 움직여서 재료를 못 찾을 때 다른 종목의 움직임으로 좀 파악을 좀 할 수가 있잖아요. 어렵네요. 네. 어렵습니다. 자, 골드는 조금 이제 좀 진정이 된 것 같거든요. 1288입니다. 네. 약간 시장이 지금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게리 코헨이 말했던 그 텍스 리폼 세제 개혁안 관련한 이슈랑 또 제넷 옐런이 아직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같이 지켜보면서 정말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포착이 되네요. 이 발언이라면은 제가 좀 전에 시장에서 너무 이 시그널 주지 않으니까 이 시그널 주지 않는 것 자체를 좀 리스크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인 것도 같은데요. 지금 그런 시장에서는 좀 확인이 안 되고 이제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런 재료를 찾아서 일단 안전자산 쪽으로 한번 또 움직였던 것 같은데 정확한 정보는 또 계속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마스터님이 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위아래 매도, 매수 이 두 포지션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마스터님. 그렇죠. 뭐 저희는 1300선에서 매도를 쳤고 그다음에 수익 총선 한번 하고 그다음에 286.3에서 뭐 또 추가로 돌파 포인트 진입을 해서 수익 총선을 냈으니까요. 지금 포인트는 지금 다시 재반등을 6.3에서 치고 살짝 올라와 있는 상태죠. 여기서는 포인트를 들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돌파 포인트 그리고 가치 평가상의 매도 포인트 딱 이 포인트 두 개에서만 깔끔하게 수익 총선에 들어가시고 뭐 1300선에서 길게 꼭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청산 신호를 안 드려도 한번 들어가시고 나서 홀딩을 길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길게 하시더라도 지금 100틱 넘게 내려갔죠. 100틱 넘게 내려간 상황에서 이 물량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옐런 의장 발표 전에 안전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물량들을 전부 다 던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던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긴 하방을 내려가시는 걸 노리지 마시고 지금 상태에서는 깔끔하게 던져진 물량 포인트가 수익 청산을 줬을 때 길게 뭐 백티 갖고 계시다. 청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안전자산인 금 쪽에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뭐 옌까지 함께 뭐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채도 궁금하실 텐데요. 국채는 지금 흐름을 보도록 하죠. 국채는 광보합에서 지금 보합권이죠? 사실 오늘의 네네. 주인공은 골드보다 국채가 채권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네. 뭐 그렇습니다. 약간 골드가 상대적으로 호가가 얇기 때문에 좀 큰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주체들이 이렇게 상품을 던졌을 때 아까 마스터님 말씀대로 변동폭이 이렇게 크게 나와요. 그런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11시를 기준으로는 국채 변동성이 조금 탄력을 받을 것 같고요. 네네. 지금 금리 수준으로는 2.19%입니다. 그래서 2.18에서 2.28% 주요 레인지의 하단에 있고요. 네. 가격은 아마 지금 그리고 안약 거래를 하실 거면 9월물 만기가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이 자칫했다가는 뭐 수익이 나다가도 4시에 드라기 총재 발언으로 손실 전환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은 포지션을 일반적인 좀 매매 심리는 또 오버를 하게 되죠. 오버를 해서 사실 버티면 수익이 나는 그런 자리들을 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산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웬만하면 12월물로 거래를 해 주시고요. 충분히 호가가 들어와서 호가 잔량이 지금 롤오버가 많이 네.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이 부분 12월물로 거래를 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네. 지금 오늘 상단 12월물 기준으로 126-18을 넘었으면은 2.18 금리 수준을 하방 돌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상승 탄력이 여기서 기술적으로 더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요점 참고하시면서 골드와 함께 오늘 같이 연동해서 같이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일단 뭐 선물에서는 월물을 신경을 잘 쓰셔야 됩니다. 그 전후로의 전략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도 짚어드렸고요. 9월물이 이제 다음 주에 만기이기 때문에 12월물에 대한 부분 꼼꼼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자, 원래 이렇게 안전자산이 흔들리면 정말 국채에도 네. 워낙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국채는 지금 정말 단단하게 네. 딱 자리를 잡고 있는 흐름이에요. 네, 해설위원님께서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4일 남았죠. 지금 종합창으로 보시면은 네네. F&D LTD 기준으로 해서 잔존일수가 4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최근에 10년물은 계속해서 올라갔죠. 계속해서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국채 기준으로 이 물량들이 롤링 처리가 들어가면은 롱 커버겠죠. 다시 매도로 꺾여서 일시적으로 청산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다만 지금 JP모건에서는 상방 관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롤링 물량이 바로 10년물 다음 12월물에서 매수 포인트로 들어가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더 기다렸다가 아래 지지 포인트로 내려가면은 그때 기준으로 대량 롤링 매수 물량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채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또 오늘 안전자산에 대해서 또 시장에 눈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세 한번 살펴보고 가시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47.5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여전히 47달러 중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차트와 또 호가창도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세는요, 골드를 보도록 하죠. 자, 골드는요, 지금, 1285.9달러, 8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차트를 보시면은 음봉으로 아래에 좀, 강하게 밀어냈던 그 부분도 보이시죠? 그 부분을 저희가 아까 실시간으로 중계를 도와드렸고요. 자, 이어서 다음 보실 종목은 S&P 500입니다. S&P 500은 지금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죠. 2450포인트에서, 5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도 보도록 하죠. 유로FX 지금 현재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유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이 있으실 것 같기 때문에 자, 유로는 어느새 보합권까지 올라왔죠. 1.1818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부 오늘이 금요일일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이슈를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일부 안에 또 금에 대해서 변동성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또 쉬어가는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하고 잠시 후에 이어질 2부에서 더욱더 정확한 전략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자, 저희가 신세계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와 전략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와 전략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가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에지시스템 마스터가 이전에 신세계를 통해서 많은 신호, 골드에 대한 부분도 또 신호 보내드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AS를 해드렸죠. 자,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에게 해외 선물 전략과 신호를 보내드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실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